예, 혹시 여러분 가정에 옹기 그릇 있으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계신 댁에서는 옹기 그릇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산업화에 밀려서 이 옹기 그릇이 언제부턴가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흙으로 빚는 숨쉬는 그릇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현배 진안 고원영 옹기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옹기 전시회 가셨었다면서요? 대성황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분들 주로 구경 오셨던가요? 그냥 일반 시민들 어. 상대로 한 전시였습니다. 네. 옹기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장독 같은 거 연상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옹기 만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91년도부터 옹기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한 26년, 뭐 27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예.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옹기에 만드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뭐 하게 된 일이어가지고요. 예. 예.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어떤 분이 옹기 만드는 옹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옹기 그릇이 내가 보더라도 뭔가 좀 매력적이다 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옹기를 좋아는 했었는데 옹기 만드는 일을 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행 중에 옹기점에 들렸다가 와, 그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예, 어찌 왔느냐는 말에 이제 저도 모르게 옹기 배우고 싶다고. 근데 이제 말해놓고 나니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돼가지고 네. 그대로 옹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호텔에서 이렇게 초콜릿도 만들고 그런 일 하셨다면서요? 예, 그 당시가 옹기를 하기 전에 호텔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옹기를 접해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숨을 쉬는 그릇이다. 뭐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에는 옹기만한 그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옹기의 매력. 근데 사실 또 제가 옹기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이 옹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옹기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옹기에 담긴 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옹기를 두고 숨 쉬는 그릇이다 하니까 이게 좀 뭐 영험할 줄 알았거든요. 이 그릇이 그 말로만 들으면. 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보니까 옹기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옹기에 이제 담긴 게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옹기가 뭐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닌 건데 네. 정확한 표현은 사실 옹기에 담긴 게 숨을 쉽니다.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 삶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가치이기도 하고요. 네. 전통 방식 사용해서 이제 옹기 굽는다고 들었어요. 예. 뭐 도자기 굽는 거 이제 연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전통 방식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자기하고 옹기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우리의 용어도 아니고요. 본래 우리 전통사에서는 도자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독이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기가 옹기라는 말하고 동일시된 거고 자기가 사기라는 말하고 동일시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도자기라고 하고 옹기의 개념이 없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걸 분리를 시킨 거죠. 우리가 그걸 답습을 해서 도자기와 옹기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제시대 이후의 우리의 인식입니다. 네. 이번에 전시한 것도 이렇게 책자로 보니까 야, 옹기가 이렇게까지 예술 작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괜찮은 것들도 있고요. 일상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뭐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옹기로 만들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시 장소가 미술관이니까 미술적 표현이 전제돼야겠지만 옹기장 입장에서는 옹기 자체가 이미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옹기장이의 자격으로 보면 이 옹기장이가 이게 예술을 말한다고 그래서 예술일 리도 없는 거고 또 예술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술이 아닐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가 예술이라고 그러면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면서 예술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옹기가 가진 가치가 그 가치라고 봐서 예, 쓰임을 전제하고 그 미술적으로도 예술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나름은 노력했습니다. 일상하고 또 접목이 되고 예술성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고 네.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달 항아리. 이게 이제 제가는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옹기를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옹기를 해서 옹기는 말씀하신 대로 장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기본이고 근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급격히 더 커지고 농촌 사회는 이제 쇠퇴하고 이러니까 장을 담는 층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업화되는 거죠. 영업적으로 장을 담아서 도시에 공급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옹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독으로의 쓰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파트를 상대로 일을 꾸렸어요. 아파트에서도 장을 담을 수 있는. 그 대신 그 장독을 크게 안 하고 아파트 뭐 베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예. 작게. 예.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예, 예. 그렇게 꾸렸었는데 예. IMF가 되면서 이게 전업주부들이 전업주부 중에서도 음식을 챙겨 먹는 분들이 이제 장을 담아 먹었었는데 IMF가 되면서 이제 전업주부층들이 이렇게 장을 담아 먹는 층들이 없어졌어요. 예, 소멸돼 가서 네. 이게 그러면 장독의 의미를 어떻게 계속 보존해 나갈 것이냐.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화분을 도모를 하고 그 장독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작은 단지에 담아서 그걸 이제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그 문화를 이제 남기고 싶어서 그때 하게 된 거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 장독의 기본이 사실 또 뚝배기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 이제 그 뚝배기를 남기는 방법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도시가 자꾸 이제 커지면서 불이라는 거 위험성 때문에 자꾸 간접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을 이제 취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유효한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골 냄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맥락을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뭐 두부 전골이나 또 된장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뚝배기 맛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다른 일반 스테인레스에다가 해가지고 불을 가해서 끓여 먹는 거하고는 왠지 맛에서 그 맛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뚝배기가 아니면. 네, 그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그릇보다 옹기는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옹기 만드는 흙도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게 옹기가 크게 이렇게 질그릇하고 오지그릇하고를 합친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질그릇이 뭐 우리가 이렇게 국사책에서는 이제 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일본식 한자 표기거든요. 이게 질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 또 다른 우리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질그릇, 그 다음에 오지그릇이 이제 요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옹기, 오진물을 입혀서 구운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오지그릇은 이제 조선 중후기에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옹기를 이렇게 자기보다 후진한 그릇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오지 그릇이 조선 중후기에 형성됐다는 얘기는 이미 기술적으로나 뭐가 뒤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26년째 그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옹기 만드는 옹기장들도 뜻대로 작품이 잘 안 나오면 막 이렇게 깨뜨리고 그러시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옹기를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왠지. 근데 이게
저는 일을 처음에 일을 배울 때 흙을 이렇게 딱 지으면 노일자를 보고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연습을 하면 당신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쓸 수 있는데 말려갖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이긴이라고 품이 들고 구우면은 아예 쓸 수도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특강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후황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우선 좋은 모범 사례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게 참 할 만한 일인데 남한테 이렇게 그 권유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디어가 좀 있는 친구들이 예술과 일상과 접목을 해서 그렇게 우리만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또 한국적인 미가 세계적인 미가 될 수 있잖아요. 한옥마을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옵니까? 그분들에게 선보이면 오히려 또 하나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은 친구들이 또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전통을 현대화하는 거에 옮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옮기는 이제 개인의 일이나 사실 가족의 일이 아니었고 마을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통으로 정립이 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의 반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화돼가고 있는데 개인화돼가고 있는데 이 일을 접목하기가 그 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동 강도도 어떻게 셉니까? 옹기 만드는 게요? 근다고 이렇게 하루 하고 말 일이 아니니까 몸에 이제 조절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옹기 이제 그릇 같은 일을 거 하니까는 하루에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 크기마다 달라서요. 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통 하루에 만드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마에 굽기 전까지. 이게 재래식 가마는 가마가 사실 커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공간으로 일을 합니다. 부피로. 그래서 그 가마를 채워야 되니까 이게 크기와 뭐 그런 걸 봐서 이게 그렇게 부피를 내서 숫자를 세버릇을 하진 않습니다. 잘. 오늘 또 옹기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돌로 던져가지고 옹기 장독에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간장 들어있는 간장독이라고 하죠. 깨뜨려서 굉장히 할머니한테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앞으로 정말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옹기가 꾸준하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봄을 알리는 또 3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봄은 만들 수 없지만 인생의 봄은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획 통해서 3월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